지금 제 손에 들린 사연은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통쾌한 반전이 깃든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읽어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그간 필립의 사연방에서 많고 많은 사연들을 들으며 실컷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었는데 그 감사함에 제 이야기를 보태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작년 가을에 겪었던 저의 큰 사건이 있는데 가히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일화입니다. 제 나이대 분들이나 자식이 있는 모든 부모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야기를 써볼 테니 노친네의 글솜씨가 떨어져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해요. 남편과 어떻게 결혼했는지는 까마득한 옛날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때 당시에는 연애를 생략하고 집안에서 소개해주는 남자와 짝을 짓고 결혼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남편을 만난 것으로 기억되네요. 그래도 그이와 저는 다정한 부부로 아주 잘 살았어요. 저희 둘 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지낸 덕에 잘 먹고 살았죠. 그래서 부부 금슬도 무척이나 좋아 아들을 넷이나 낳았어요. 나중에는 막내로 딸을 낳길 바랐는데 제가 전생에 아들을 못 낳은 여자였는지 줄줄이 아들만 나오는 바람에 집안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네요. 그렇게 시끌벅적한 아들 넷을 남편과 힘들게 재밌게 잘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슈퍼에 강도가 들었는데 오지랖 넓고 남 돕는 걸 꺼리지 않는 그이가 강도에게 덤벼드는 바람에 사고로 그리 되었죠.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아들들을 손잡고 업고 안은 채로 병원에 갔는데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숨을 거뒀다며 병원 지하에 있는 영안실에 들어갔더군요. 그때 제 심정은 아프고 슬프기도 했지만 아들 넷을 혼자 무슨 수로 키워야 하나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거의 흘리지 못했어요. 앞날이 캄캄하니 걱정의 한숨만 수백 번 나왔어요. 그렇게 남편을 하늘로 보낸 뒤 저는 자식들을 먹여 키울 길을 찾기 위해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고된 노동이든 스트레스가 극심한 직업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들 생각이었죠. 여러 일자리를 알아본 저는 공부를 제법 했던 과거가 있어 과외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을 내지 않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저택에 들어가 부잣집 자식들의 과외를 시작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입으로 떠드는 건 자신이 있어서 학생들의 성적을 쑥쑥 올려놓았습니다. 저에 대한 소문은 부잣집 사이에서 크게 부풀려지자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덕에 저는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되어 부잣집 아줌마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네요. 아들 넷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충분히 벌긴 했지만 훗날을 생각해 과외로 만족하면 안 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저의 유명세를 그대로 끌고 가 학원 교사로 취직을 했답니다. 여러 학원에서 이미 스카우트 제의가 와 있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보수를 주겠다는 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서 10년 동안 일하며 의리의리한 집도 사고 아들 넷에게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더 크게 성공하려고 모은 재산으로 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제 이름을 건 국영수 학원을 말이죠. 그때도 저의 유명세는 가라앉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자식들을 등록했어요. 그래서 2달 만에 수백 명의 학생을 등록하게 되어 제가 차릴 때 썼던 돈을 금세 벌어들였어요. 진작 학원을 차렸을 걸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잘 됐죠. 3년 동안 엘리트 선생님들을 데리고 와 학원을 이끌었더니 제 손에는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학원이 있는 15층 건물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또 이듬해에는 임대료와 학원 수익으로 또 다른 건물을 인수하고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 넷 뒷바라지를 잘 해줄 수 있었죠. 모두 명문대에 보내고 졸업과 취업 그리고 결혼까지 모두 제 돈으로 보내주었답니다. 장성한 자식들이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을 낳고 잘 사는 걸 보니 이제 그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도 되겠다 싶어 학원에 다른 원장을 안 치고 저는 건물 임대료를 받으며 편하게 말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천사같이 마음씨 따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얼마나 예쁘게 하던지 딸처럼 느낀다는 말이 뭔지 실감했어요. 어머님, 올해 생신 때는 저희랑 온천 여행 가시는 게 어때요? 저희 며느리들이 제대로 모실게요. 맞아요, 어머님. 저는 특히 어머님이랑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황송하던지 돌아가신 엄마가 살아 돌아오신 줄 알았다니까요. 시자질은커녕 진짜 엄마처럼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주셔서 매 순간이 감동 그 자체였다고요. 그러자 나머지 며느리 둘도 비슷하게 제 칭찬을 하며 여행을 가자고 졸라대더군요. 제가 아들 넷만 키워와서 애교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지 며느리들이 살가운 말을 할 때면 절로 미소가 나오기도 했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바로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을 빼고 저희 여자들끼리 온천을 다녀오기도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손주들 보는 맛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던 중 셋째 며느리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저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내시경을 하고 나오면 정신이 몽롱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셋째 며느리가 저를 집으로 데리러 왔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소변과 피검사 그리고 초음파를 받고 내시경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와 대장을 동시에 진행했죠.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몸이 건강한 편이니 관리만 잘하면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혼자 살면서 식단을 건강식으로만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몸 한 군데도 아프거나 이상이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팔짱을 끼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정말 마취가 덜 끼었는지 하품이 계속 나오고 눈앞이 자주 흐리게 보이더라고요. 혼자 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마음까지 들었죠. 그래서 옆에 있는 며느리에게 같이 와줘서 고맙고 부축해줘서 고맙다고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다 횡단보도에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며 몇 걸음 떨어져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서 있었는데 누군가 제 등을 툭 치는 바람에 힘없이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넘어진 거면 괜찮은데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던 터라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이윽고 저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가 과속으로 저를 받치려고 하는 순간 반사적으로 몸을 인도로 굴려버렸습니다. 놀래라. 어머님 괜찮으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 미친 운전자는 눈을 어떻게 뜨고 다니는 건지. 아니다. 운전자 욕할 게 아니야. 누군가 나를 앞으로 밀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진 거야. 세아가 혹시 누가 날 밀었는지 못 봤니? 네? 누가 밀다뇨? 아무래도 어머님이 마취가 덜 풀려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어휴, 아무튼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네가 실수로 날 밀어낸 건 아니지? 어머님,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실수로도 절대 어머님을 밀지 않았어요. 저 억울합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요즘 정신이 이상해진 모양이다. 세아가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해. 사과해 주셨으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괜한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저 섭섭하고 서운해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요. 그래, 고맙구나. 어서 가자. 애미가 맛있는 거 사줄게. 처음엔 며느리가 저를 밀어버린 게 아닌가 의심을 했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하긴 하지만 다친 곳 없이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도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귀엽고 애교 넘치는 막내 며느리와 목욕탕을 갔는데 미끄러운 바닥을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이번에도 누군가 제 등을 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질 뻔했는데 겨우 힘을 써서 중심을 잡아 바로 섰답니다. 어머머머, 깜짝이야. 이건 무슨 일이라니. 하마터면 목욕탕 바닥에 얼굴을 박을 뻔했네. 어머님 괜찮으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많이 미끄럽죠? 그래, 난 괜찮아. 아휴, 네 덕에 살았다. 요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꼭 뒤에서 누가 날 민 것 같아.
밀다뇨? 어머님, 여기 저랑 어머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탕에 있다고요. 설마 제가 어머님을 밀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네가 날 밀진 않았겠지? 어머님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다. 미안하다. 내가 요즘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지난번에도 혼자 넘어지고서 뒤에서 누가 밀었다고 착각을 했다니까. 나이 먹어서 중심을 제대로 못 잡는 것 같구나. 막내, 너를 의심하는 것 절대 아니야. 막내 며느리는 알겠다고 괜찮다고 말하긴 했는데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휴일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목욕탕에 왔는데 졸지에 막대 먹은 며느리로 취급을 당한 기분을 느꼈으니 저라도 화가 났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혼자 다녀도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서 오토바이에 치일 뻔하기도 했고, 둘째 아들과 밥 먹으러 가는 길에 킥보드를 탄 사람 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큰 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했네요. 그래서 전 몸에 이상이 있거나 머리에 이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엑스레이와 CT를 다 찍어봤는데 아주 건강하고 뇌도 총명할 정도로 건강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운동 부족인 것 같아서 이를 해결하려고 제 건물에 있는 필라테스에 등록했습니다. 허리와 복부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많이 하고 하체 운동을 특히 많이 했습니다. 누가 밀어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말이죠. 그 이후에는 어디서도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 다녔고 안전사고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괜히 제 몸이 약해서 그랬던 건데 애먼 며느리를 의심했으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막내 며느리를 불러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2번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재수없이 넘어지는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뒤 동창들을 만나러 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2차로 성미라는 친구와 둘이 간단하게 호프를 마시러 갔는데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니 가슴속에 응어리를 꺼내더군요. 재순아, 나 얼마 전에 자식들하고 연 끊었다. 이제 나한테 가족은 아무도 없어. 얘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자식들하고 왜 연을 끊는다는 거야? 왜? 아들, 딸이 서운하게 한 거 있어? 성미야, 원래 자식들은 나이를 먹어도 철부지들이야. 교과서 같은 자식 새끼는 이 세상에 없다고. 서운하게 한 거 가지고 이러겠니? 진짜 영영 보지 않고 살기로 했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그게 이것들이 나를 애미로 본 게 아니라 순전히 돈으로만 봤더라고. 글쎄 얼마 전에 내가 건강검진을 받고 와서 결과가 우편으로 날라왔거든. 그날 내 집에 아들 내외랑 딸 내외가 와서 어떻게 나왔냐고 묻더라고. 그때 나도 모르게 장난기가 돋아서 죽을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라고 연기를 했어. 자식놈들은 앞에서 슬퍼하는 척을 하더니 내가 안방에 들어가 자는 척을 했더니 뭐라는 줄 아니? 저 노친네, 이제야 죽네, 이제야 노친네 재산 가지고 돈놀이하면서 살겠다, 이러면서 다들 하이파이브하고 기뻐하더라. 난 여태껏 지들한테 아낌없이 주면서 키워줬는데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때리더라고. 뭐야? 그게 사실이야? 그런데 넌 거기서 가만히 있었어? 쌍놈의 자식들을 아작내줬어야지. 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겁이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 몇 날 며칠 시한부인 척 가만히 침대에만 누워만 있었는데 이것들이 집에 찾아와서는 재산 언제 줄 거냐고 묻더니만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협박을 하더라고. 내 생전 자식들 눈빛이 그렇게 무섭고 살벌한 건 처음 봤다. 여하튼 결국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 자식들을 내보냈고 사실대로 말했어. 쇼를 했는데 이따위로 뒤통수를 치느냐고 난리를 치고 매질을 했지. 그리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고 했어. 저는 친구의 말을 듣자 가슴이 쪼그라들었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한 짓이 아님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울고 있는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연신 전하긴 했지만
친구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친구 자식놈들 욕을 바가지로 해주며 위안을 삼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놈들이 어디 있느냐고 천륜을 잘 끊었다며 칭찬까지 해주면서 말이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친구가 기분이 풀렸는지 눈물을 그치고 생맥주를 들이키더군요. 캬, 우리네 인생처럼 쓰고 달다. 그래, 우리 인생은 쓰기도 하지만 달기도 해. 앞으로 달달한 일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우는 거 그만해. 그래봤자 속이 쓰린 건 너뿐이니까. 알겠니? 그래, 고맙다. 재순이 네 덕에 마음에 있던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다. 자, 한잔하자 친구야. 건배. 그래, 이제야 너답다. 건배. 그렇게 맥주를 연거푸 들이키며 수다를 떨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친구가 한마디를 하더군요. 재순아, 너도 그거 한번 해봐. 그거 뭐? 내가 했던 몰래카메라 말이야.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든지 죽은 척을 하든지 해서 자식들 반응을 살펴보라고. 테스트를 하란 말이야. 에이, 됐어. 괜히 애들 놀라게 할라. 난 간이 작아서 그런 거 못해. 그래도 애들 마음이 어떤지 확인하면 좋을 텐데. 나도 우리 애들이 착해 빠진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맞았잖아. 알았다. 상황 봐서 몰래카메라인지 테스트인지 해볼게. 됐냐? 그렇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빈말로 대답을 한 건데 이상하게 진짜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자식들이 몇 번 유산 이야기를 꺼냈는데 제가 아직 살 날이 많으니 조용히 기다리라고 해서 재산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번 테스트를 하고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분배해서 줄지 고민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친구처럼 시한부라고 거짓말을 할까 했는데 얼마 전 며느리와 건강검진을 다녀와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에 저는 자다가 숨진 연기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요즘 자다가 세상을 떠난 노인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 연기를 해서 자식들과 며느리의 반응을 보면 좋을 것 같았죠. 물론 제 아이들은 제 죽음에 크게 슬퍼하며 난리가 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연기하지 않고 잠시 숨을 참았다가 빨리 깨어나서 장난이라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테스트를 할 생각에 벌써부터 제 심장을 쪼그라들었고 숨을 헐떡거리며 긴장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마음먹은 거 제대로 해보기로 계획했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전부 제 집에 모이려면 어떤 행사가 있어야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왕이면 좋은 소식으로 자식들을 모아서 놀라게 해주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에 없는 기념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필라테스를 다니는 걸 모두 알고 있으니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땄다고 하면 다들 축하해주러 올 것 같아 그걸로 정했네요. 며칠 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들들과 며느리들과의 단톡방에 제가 축하받을 일이 생겼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축하하고 대단하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먼저 축하 파티를 해야 한다며 언제가 좋을지 묻더라고요. 저야 어디로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바쁘지도 않으니 애들이 모두 시간 맞을 때 제 집에서 모이자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대화가 여러 번 오가자 이번 주말로 약속을 잡았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파티를 하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나흘 동안 긴장을 잔뜩 하며 죽은 연기를 하며 보냈어요. 애들이 너무 슬퍼하면 어쩌나 하며 미안한 생각을 가지면서 말이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약속한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집안을 치우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았어요. 밤중에 잠을 자다 떠난 것처럼 보이려고 밥도 먹지 않았죠. 이윽고 초인종이 울리자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애들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곧 현관문이 열렸고 우르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뭐 준비하세요? 저희 온지도 모르고 어디 계신 거예요? 엄마, 우리 필라테스 강사님 어디 계시나? 빨리 얼굴 좀 보게 나와봐요.
엄마가 웬일이래? 우리 다 불러놓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어딜 나가셨나? 장 보러 가신 게 아닐까요? 제가 한번 방에 가볼까요? 자식들이 저를 찾는 얘기를 하더니 거실에 모여 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오길래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어머님, 주무세요? 많이 피곤하셨나? 그리고 문을 닫아주더니 나가더라고요. 잠시 후 제가 잠들어 있는 걸 안 며느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잔치상을 차리겠다며 주방에서 분주한 움직임의 소리를 들려주더군요. 냄비 부딪히는 소리, 가스 불 켜는 소리,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딴 제가 대단하다는 수다 소리까지 전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절로 미소가 지어지며 이 테스트를 해보나 마나 제가 상상하는 모습이 현실로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2시간이 넘도록 잔치상을 준비하더니 곧 다 차려져서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 같았어요. 이제 누군가 저를 깨우러 오면 연기를 시작할 생각이었죠. 이윽고 맏며느리가 제 방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기 어머님, 저희가 잔치상 다 차렸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큰며느리가 다가오자 숨을 참았어요. 어머님이 이상하네?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저를 흔들어 깨우자 저는 몸에 힘을 빼고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놀랐는지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제 코와 입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